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창업의 지혜 시간이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2021년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길라잡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잡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사업계획서를 쓴다기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구상을 해야 되고 어떤 이제 플롯을 잡아야 되고 또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강좌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간 안에는 끝나겠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 쓰는 것 자체는 작정하면 한 이틀 안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봤자 8페이지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 될까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막해서 생각만 하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청창살 다루지도 않았지만은 뭐 예창패나 초창패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여기에는 이런 내용 써놓고 여긴 이런 내용 써놔라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이제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집어넣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좀 지도를 해보고 실제로 많은 분들 멘토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약간 좀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길지만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막 뭐 강좌 하나를 막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세션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단계별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저도 뭐 5분 만에 작성하기, 뭐 1시간 만에 쓰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는 그런 좀 자극적인 것들을 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참 이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수라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사기성이 짙은 이른바 약 파는 듯한 그런 콘텐츠를 내가 성격상 못 만들겠어요. 참 이래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어쨌든 간에 참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뭐 그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막 어떤 분은 막 뭐 자기가 뭐 1시간 만에 쓰겠다 그러면서 막 그 PPT에다가 막 지가 써가지고 막 올려놓는데 이제 막상 해놓은 거 보면은 어디서 거지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 많이 봤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쓰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니까요. 좀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표는 저번에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번에 청년 차검 사관학교에 어떤 아이템을 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라면은 결정하셨다면은 그 내야 되는 그 아이템에서 어떤 핵심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강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부 아이템의 선정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자, 일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한번 특성별로 이 네 가지 커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만큼 빨리 시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과는 빨리 낼 수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카피나 모방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그런 아메리카노로 가는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난이도도 있고 굉장히 부가가치는 높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하는 고객들이 만족하는 어떤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캐러멜 마키아토라는 제품이 있고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카페라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의 특성을 가진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카페라떼 같은 그런 약간 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지도 않지만은 또 가능하기까지 좀 연구가 들어가지만 사실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목표 고객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설득하기가 어렵지만 설득을 했을 경우에 일단 설득했다 그럼 나만의 독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민트 초코와 같은 그런 이제 아이템들도 있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이 넷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대체로 제가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사업 계획서 쓰기 어려워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요거 아메리카노.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 들어가거나 이런 어떤 그 좀 복잡한 연구 개발이 들어가거나 시장이 특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핵심 가치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 개발 역량 같은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아메리카노처럼 쉽게 구현할 수 있거나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그거 그냥 커피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성을 보여주고 가치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하나를, 이 중에서 딱 하나를 예시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쓰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기술적 가치가 살아나서 조금 비교적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제품보다는 뭔가 좀 그 흔하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강조하기가 더 힘든 그런 이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제품을 한번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실제로 어떤 아이템을 뽑아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아이템의 선정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아이템이면은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좋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아이템은 여기 있습니다. 소량의 원두로 고품질 아메리카노 제조가 가능한 커피 추출 장치 혹은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아이템을 산정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물론 이런 그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낸다고 했을 때 사실 몇 가지 전제 조건은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메리카노 정도면은 소기의 성과는 좀 나와야 되고요. 적어도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준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 예비 창업자로서 내는 게 아니고 초기 창업자로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조금 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안 되는 상황은 사실은 뭐 어떤 식으로든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전제 조건에 깔아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제가 정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원두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품질의 일반적인 아메리카노와 똑같은 맛과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기술이 나한테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엑기스를 조금 더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한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게 확립된 기술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아메리카노 제조 기술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어디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적은 양의 원두에서 고품질의 아메리카노를 뽑아낼 수 있다. 기존보다 그 원두의 양을 줄이면서도 뭔가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거의 핵심 가치를 정의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로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다?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비용과 재료로 훨씬 더 많은 아메리카노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혹은 동일한 비용으로 훨씬 더 진한 아메리카노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 가치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동일한 비용과 재료로 더 많은 양의 아메리카노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비용과 재료로 훨씬 더 진한 아메리카노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품질의 관점에서 우리가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양과 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무시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양을 선택하느냐 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의 방향성을 끌고 갈 것인가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양의 관점에서, 즉 나는 동일한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아메리카노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판매자, 즉 카페 주인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동일한 비용이지만 훨씬 더 진한 어떤 향의 아메리카노를 제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하는 건, 더 진한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거는 카페 주인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돈을 냈는데 내가 훨씬 더 진한 향의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가 있네라고 하는 구매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걸 적절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러면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훨씬 더 좋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시험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방향성을 딱 잡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러면 이래도 좋고 저러면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이 고민 덜하고 준비를 덜 했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어느 쪽이 됐건 간에 확실하게 이득을 뽑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사전에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돼 있대라고 그냥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만약에 뭐 많은 양의 관점이나 아니면 더 진한 품질의 관점이나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매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목표 고객의 차이인 건데, 왜냐면은 진한 아메리카노를 파는 데는 샷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메리트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그래봤자 고객은 뭐 조금 더 돈을 싸게 낼 수 있다, 뭐 500원 정도 싸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물론 뭐 카페라고 하는 곳이 커피 맛을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뭐 사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카페에 오는 이유가 꼭 커피의 어떤 그것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판매자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냐? 고객이 아니고 카페가 뭐가 되는 거죠? 목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사업을 번창하기 위한, 즉 내 사업에서 카페의 원가를 절감해서, 커피의 원가를 절감해서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수익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이 기술이 그렇게 핵심 기술이 되게 되면은 다른 카페에게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로운 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림상으로 봐도 이런 형태로 가는 게 훨씬 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고객의 취향은 되게 그 예측하기도 어렵고 성향을 파악하기도 어렵지만은, 카페 주인들에게 당신의 원가를 기존에서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 금전적 메리트를 안겨주기 때문에 사실은 더 설득력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라면은 첫 번째로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목표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카페 주인들은 왜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더 많은 수익을 원해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효과적인 페인 포인트를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모든 사람들은 원가 절감을 원한다,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카페의 수익성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이제 뭐 메가커피나 이런 데처럼 너무 싼 아메리카노들이 계속 나오게 됨에 따라서 기존의 카페들이 현재의 그 원가 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든 카페가 그냥 메가커피나 이런 데처럼 뭐 2,000원짜리,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게 되면은 사실은 채산성이 너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가 커피가 이렇게 넓게 확산이 되면서 가격 정책을 내리는데 일반적인 카페들은 한계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기존의 카페 창업자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도 결국에는 폐업의 위기를 겪게 돼서 뭔가 어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제시하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으면서도 훨씬 더 양질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페인 포인트를 정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본문에서 들어가는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조금 잡아줘야 돼요, 처음에. 그러지 않고 대뜸 본문부터 쓰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고 좀 막 중구난방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5분 안에 사업 계획서 쓰기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그냥 손님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막 그 컨설팅 받는다고 비싼 컨설팅비 받아가지고 기껏 컨설팅 해보면은 어디서 거지 같은 그런 내용들 그냥 뻔한 얘기들 하고 이제 여러분 돈대로 날리고, 아니면 뭐 브로커 쓰고 이러는 건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좀 정의를 또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방향성을 정하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게 실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일단 여러분이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자, 어쨌든 저는 얘기했어요. 이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기술이라고 보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기술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자료들은 일단 현재 커피 제조 기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제조 기술의 한계가 어떤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능성은 기업의 비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까발리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양질의 커피를 적은 양으로도 뽑을 수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런 이론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걸 적용하니까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어떤 근거 자료를 일단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논문은 없어도 돼요. 근데 참고로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해봤더니 이 정도까지는 뽑아낼 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어떤 시제품에 해당하는 그런 근거 자료를, 뭐 이건 커피니까 직접 맛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뭐 영상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 측정을 하거나 뭐 무슨 뭐 고객 만족도나 이런 거 뭐 블라인드 테스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니까 또 남이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경쟁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내가 뭐 어떤 특허를 내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특허거리는 안 되지만 내가 영업 비밀로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여러분이 제시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왜냐하면 어쨌든 원가를 절감하는 커피 기술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매력적인 것에선 분명한 것이지만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일일까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커피 원가 절감하면 얼마나 수익성이 나오나 이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 그 카페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안에서 보면은 아마 메가커피와 같은 그런 저가 브랜드들은 애초부터 커피 맛 자체가 나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커피 원두의 어떤 원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원가 비율이. 그러니까 그런 원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으로 줄인다 그래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형태의 카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메가커피와 같은 프랜차이즈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카페들인데 가격을 다운시키기 너무 힘든 그런 카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들이나 그런 현황 같은 걸 분석을 해주고, 그런 카페들이 지금 현재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커피 원가 때문에 카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커피의 원가를 낮춘다고 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그 카페 자체는 아예 개혁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립커피 전문점인데 뭐 커피가 너무 이제 그 뭐냐 원두 자체가 너무 비싸거나 진짜 원가 자체가 비싼 것들을 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혹은 약간 고급화를 추구하고 싶은데 이제 고급화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기존에 있는 것과 뭐 경쟁이 없어지고 이건 좀 애매한 그런 스탠스에 있는 그런 카페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약간 통계 처리를 하고 수익 구조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델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향이 있는 카페 사장님들하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서 과연 내 아이템이 수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카페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체화를 시켜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은 내가 생각한 이 솔루션이 의외로 메가커피나 백다방이나 이런 데처럼 뭔가 좀 애초부터 약간 저가에 그냥 값싸게 마실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크게 매력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그냥 약간 고급화된 커피나 일반 카페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더 양질의 커피를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취할 수 있게 그런 쪽에 이제 이 기술을 공급하는 쪽으로 세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의외로 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는데 의외로 백다방이나 프랜차이즈 메가커피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긴 박리담회잖아요. 박리담회니까 하루에 막 몇천 장씩 몇백 장 몇천 장씩 팔아야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에서
각각의 그 원두의 그 어떤 단가를 뭐 10원이라도 낮출 수 있다. 그럼 거기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는 시장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왔다 그러면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쫓아다니면서 뭐라도 조금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걸 구체화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여러분이 어떤 시장에 대한 고객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훨씬 더 풍요로운 어떤 근거 자료를 될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이 뭐 이제 본 사업 계획서에서 뭐 고객의 니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는 안 돼요. 세상 날로 먹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얼마짜리 지원 사업인데 그 정도도 안 하고 하려고 그러세요. 뒤늦게라도 그런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어떤 그 사업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좋아, 시장도 좋고 분명히 이거는 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해, 고객들이 있다고 쳐.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사업 성과를 갖고 있는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보유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인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나 이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필요하고 발전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아이템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셔야 되고, 그 안에는 이제 여러분이 개발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고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지난 1년 동안 계속 이런 내가 카페를 해오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카페 창업자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방법만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이거를 도입할 수가 있다,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향을 맺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MOU를 맺던지, 아니면 구매 의향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런 잠재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냥 트리거 당기기만 하면 이제 바로 나오는 그런 이제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내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뭐 어떡해요. 그냥 급하게라도 만들어 내든지 어떻게든 급하게라도 구해야든지, 아니면 못 내는 거죠. 그치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잠재 고객까지 확보를 했으면 실제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 즉 나는 정말 이거 가지고 수익 뽑을 수 있냐. 아니 다 좋아, 다 좋은데 그걸 해가지고 뭐 그게 장비가 됐건 아니면 어떤 기술 판매 로열티가 됐건 뭐가 됐건 당신이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 수가 있고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당신 사업을 번창시키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 분석이에요. 국내 카페 시장이 얼마나 돼 있고 그 안에 몇 개 기업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이걸 따지면 여기 시장이 뭐 몇억 원 규모다, 이거는 시장 분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쌍팔년도 한 5, 6년 전이면 쌍팔년도는 아니고 쌍9년도인가요? 아니죠. 그때도 아니죠.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5, 6년 전에나 있었던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이 목표는 목표 시장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템셈 쏨이라고 하는 그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은 이 사업만 하고 끝날 거 아니니까 내가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산업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도 많으니까 그런 데를 대상으로 내가 한번 글로벌하게 한번 가보겠다,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글로벌하게 가서 아예 전국에는 프랜차이즈랑 딜을 해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하고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성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게 커피에만 먹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차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어쨌든 제가 좀 없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정확하게 정의해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이제 사업성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정의를 할 수 있을지, 내 아이템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육하원칙에 맞춰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것들 안에 다 이제 자료들이 녹아나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근거 자료를 다 담아놓게 되면은 비로소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창업 성공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런 이제 그 각각의 이제 항목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하루에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모아놓던 자료를 바탕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내용들을 집어넣을 것이고 어떤 내용들을 어디에 집어넣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 집어넣을 것인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과 성장 전략과 팀 구성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안에다가 예시를 하나씩 넣어드리면서 실제로 사업 계획서에 한번 그 전반적인 플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